네, 펌의 뽀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에 또 모셨는데 또 이번에 또 새로운 책도 출간해 주시고 그 책의 반응이 또 뜨겁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투자를 계속해서 해오고 계시기 때문에 특히나 최근에 또 변동성도 좀 있었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가 가져야 될 마인드는 무엇인지 또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꾸려서 투자를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 순자산 33억 포트폴리오를 인정해 주셨어요. 현재 이 배당금을 포함해서 들어오는 월 수익은 얼마인지 전체 자산 규모에 좀 변동이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네, 지금 이제 언제죠? 작년 겨울 정도 이제 출연하면서 이제 33억 이제 포트폴리오 인증해 드렸는데 이제 올해 2월로 이제 포트폴리오는 약간 전고점 찍고 이제 3월, 4월 조금 이렇게 트럼프 영향으로 이제 변동성이 좀 큰 시장을 겪고 있는데 마침 이제 최근 이제 부동산 가격도 상승하고 그리고 좀 적극적인 좀 추가 매수를 좀 많이 진행을 하면서 사실 이제 순자산은 작년보다 이제 조금 더 이제 증가된 이제 34.2억 이제 오늘 이제 여기 오기 전에 한번 좀 점검을 해봤는데 좀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주춤하고 있는 가운데 좀 상대적으로 좀 이제 우리나라 이제 부동산 이제 특정 지역은 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 좀 추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다행스럽게 이제 주가가 이제 하락분을 좀 부동산이 좀 만회를 해줬던 부분이고 이제 반대로 이제 23년, 24년은 주가가 이제 많이 상승을 했는데 부동산은 좀 전혀 상승하지 못해줬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부동산과 이제 이 주식이라는 이제 두 가지 투자를 이제 병행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올해 이렇게 상반기에 이 나스닥이나 S&P 500이 뭐 마이너스 20%까지 하락했던 장에서도 제 전체 이제 자산의 총 자산은 뭐 변동률이 4%에서 5% 수준으로 좀 왔다 갔다 했던 좀 안정적인 좀 방어력을 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너무 이제 주식에 이제 올인하거나 뭐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뭐 월세 살면서 뭐 미국 주식에 올인하고 좀 이렇게 너무 극단적인 좀 투자 방법보다는 이제 주식 투자를 하면서도 꾸준히 이제 뭐 자산을 모으셔서 이제 부동산까지 한꺼번에 투자를 좀 병행할 수 있어서 좀 그렇게 좀 포트폴리오를 좀 다각화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출간하신 책의 주제가 지금 당장 단 3개의 미국 ETF를 소유해라 내용인데 어떤 ETF인지 좀 궁금하네요. 사실 제가 설명드리는 ETF는 좀 이제 뭐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모두 다 알고 있는 ETF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뭐 미국 지수를 투자를 하는 방법은 뭐 특별한 이제 기술이나 이제 타이밍이 중요하기보다는 왜 내가 미국 지수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좀 약간 뭐 당위성, 그리고 왜 미국 지수는 이제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지 그런 배경 지식에 대해서 좀 많이 좀 다뤘던 부분입니다. 좀 강조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단순하게 뭐 나스닥, S&P 500, SCHD만 투자하더라도 사실 포트폴리오가 단순할수록 조금 더 장기 투자가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단기적인 변동성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는 내용이 좀 책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꼭 내가 기술적으로 몇 프로 수익률을 내겠다라기보다는 미국 지수가 왜 우상향하는지에 대한 좀 믿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이제 장기 투자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좀 백그라운드가 되는 그런 정보를 좀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S&P 500 그 ETF죠. 이게 장기 투자로 좋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요즘 미국 증시의 변동폭이 상당히 좀 무섭습니다. 뭐 갑자기 이 관세 네. 이슈 때문에 크게 급락을 했는데 그러면서 뭐 경기 침체도 온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인데도 이거 투자를 해야 되나? 좀 기다렸다 해야 되나?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저도 이제 투자를 하면서 최근 이제 3개월간 좀 증시가 이제 크게 변동하면서 최근 이제 3개월 이제 손실이 이제 마이너스 한 1.6억 정도까지 이제 하락을 했다가 사실 지난 이제 일주일 만에 이제 플러스 이제 8천만 원이 좀 회복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상승하거나 하락하거나 아니면 앞으로 이제 더 하락할 거라는 좀 예측을 하는 것은 좀 큰 의미가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가 좀 이렇게 월가 전문가들도 맞출 수 없는 좀 미래 증시 방향성을 예측을 하기보다는 이제 꾸준히 이제 정식 투자를 하는 것만으로도 하락장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평단을 낮출 수 있는 방법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 경우에는 이렇게 하락장에는 이제 꾸준히 이제 지속적으로 좀 약간 정해진 금액을 일정하게 좀 투자를 하는 걸 좀 추천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상승장에서는 적립식 매수를 잠깐 이제 금액을 낮추거나 좀 멈춰서 예수금을 좀 충분히 확보를 하고, 그리고 하락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좀 매수를 하는 좀 그런 좀 투자 방법을 좀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지속적으로 좀 미국 주식을 적립식으로 좀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직장인 생활을 하면서 사실 연초에 다들 이제 연봉 협상을 하시면서 이제 계약서에 사인을 하셨을 텐데, 대한민국 평균 25년 연봉 인상률이 1.2% 내외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사실 연봉이 뭐 3% 이상 이제 상승하기가 좀 많이 어려운 현실에 좀 살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매년 이제 물가는 이제 3%씩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최근에 뭐 지하철 가격도 뭐 200원 인상을 한다라고 했는데, 대략적인 좀 인상률이 이제 10%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그리고 뭐 저희가 자주 마시는 뭐 스타벅스나 이런 메가커피 같은 것도 뭐 200원씩 가격 인상을 했는데, 이런 인상도 뭐 약 13%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활하고 있는 좀 체감 물가는 물가 인상률 3%보다는 좀 훨씬 많이 상승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사실 월급만 가지고는 좀 사실 지금 생활하고 있는 이 현상도 좀 유지하기가 어렵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좀 직장인 분들이라면 좀 무조건 좀 미국 주식을 투자를 해서 좀 이렇게 이 우상향하는 지수를 좀 따라가는 그런 방식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 출연하셨을 때 S&P 500에 현재 이 정도를 넣어두면은 풍족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영상 반응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현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지금 한 이제 2억 정도 투자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사회생활을 이제 뭐 최소 이제 10년 이상 좀 하신 뭐 이제 과장님들 정도 이제 이런 짬밥에서 이제 투자하실 수 있는 좀 금액일 것 같은데, SCHD에 좀 이제 2억을 투자를 하게 되면 이제 15년 정도 지나면은 이제 평가 금액은 이제 한 9억 정도, 배당금은 약 한 3,400만 원 정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한 2억 정도 모으시고 15년 정도 투자하시면은 사실 SCHD만으로도 좀 충분히 은퇴가 가능한 좀 그런 자산이 만들어질 수 있는 금액이고요. 그리고 또 이런 S&P 500, 그래서 이제 뭐 대표적인 이제 VO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15년이면은 이제 10년 평균 상승률 12% 적용했을 때 약 15년 후에는 한 12억 정도 자산이 불어날 수 있는 좀 금액이고, 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나스닥에 투자한다라고 하면 15년이면은 21억 정도까지도 증가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이제 15년이라는 기간, 좀 애매하게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닌 15년을 좀 표현 드리는 거는, 미국 주식 역사상 이제 15년 기준으로 이제 나눠봤을 때 어떤 기간에 투자를 하더라도 이제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이제 구간이 이제 15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치식 투자를 했을 때 15년만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절대 손해를 보지 않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기 때문에 15년을 좀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15년이라는 기간만 이제 유지를 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2억 정도면 충분히 은퇴하실 수 있는 그런 자산을 좀 형성할 수 있는 금액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이제 25년도에 이제 마이너스 20%까지 뭐 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좀 많이 이제 불안해 하셨던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오늘 좀 인터뷰 자료를 좀 준비하면서 좀 과거 데이터를 좀 확인을 해보니까, 저희가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을 하면서 이제 투자라는 걸 뭐 이어가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태어났을 때부터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저희가 이제 월급을 받고 사회생활을 시작을 하면서 이제 투자를 했을 때 저희가 평생 투자할 수 있는 기간이 뭐 약 40년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저희가 인생 평생 살면서 마이너스 20%를 겪어볼 수 있는 기간은 딱 3번밖에 없습니다. 기회가. 그 정도로 마이너스 20%라는 기록은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좀 드문 일이고, 그렇게 빈번하게 발생하지도 않고, 어떤 기간에 투자하더라도 40년 정도 투자를 유지를 한다라고 하면 3번밖에 오지 않는, 제가 보기에는 좀 약간 절호의 기회라고 좀 생각되는 이런 순간들이어서, 좀 이번 기회를 좀 무섭다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평생 있을까 말까 한 기회, 투자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뭐 과거 데이터 기준으로는 충분히 좀 매력적인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를 위해서 또 방금 말씀해 주신 그 SCHD 이거 모으시는 분들이 유독 많으세요. 그렇다면 SCHD로 은퇴를 하려면 얼마 정도를 사모아야 될까요? 제가 이제 가장 이제 선호하는 방식은 이제 3억 그리고 10년이라는 기간인데요.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15년이라는 기간이 사실은 이제 이렇게 뭐 2억이라는 이제 목돈을 모으기도 좀 모으고 나서 이제 15년이라는 기간을 기다리기도 저희가 좀 직장 생활을 해보니까 목돈을 모으기도 어렵고 이렇게 15년이라는 기간을 지내기도 좀 어려운 좀 구간인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3억 그리고 이제 10년이라는 기간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어떤 이제 지수 투자만으로도 좀 충분한 노후 자금, 은퇴 자금을 좀 자산을 만들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 주신 SCHD로 이제 3억 정도를 투자한다라고 하면 10년만 지나도 이제 배당금이 뭐 약 한 3,400만 원 정도 이제 발생을 할 것이고 이제 투자 원금은 뭐 대략 한 8억 정도로 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원금에 대한 이제 4% 인출률을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3,200만 원의 추가적인 좀 현금 흐름이 발생을 해서 뭐 매년 한 뭐 6,600만 원 정도 인출할 수 있는 그런 좀 이제 은퇴 자금이 좀 마련되는 방식이 SCHD를 통해 좀 은퇴하는 방법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제 3년이라는 이제 거치할 수 있는 이제 목돈과 10년이라는 좀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좀 확보하셔서 좀 이렇게 완벽한 은퇴 준비하실 수 있길 좀 응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 은퇴를 위해서 지금 당장 딱 6주만 사라고 말씀하신 또 종목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혹시라도 이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 또 노출이 안 돼가지고 못 보신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책에도 제가 집필을 했던 내용인데 사실 이제 이 QQQ 6주만 이제 매수하면은 이제 30년 후면 이제 은퇴할 수 있다라는 이제 제가 뭐 이론 시나리오를 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최근 이제 주가 이제 상승률 감안해서 좀 계산을 해보면은 이제 6주가 아니라 사실 이제 4주 정도만으로도 좀 충분히 좀 은퇴가 가능한 이제 그런 자산인데 제가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제 QQQ 이제 4주만 이제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최근 주가가 좀 많이 하락해서 이제 전고점 한 75만 원 정도까지 했던 이제 QQQ 이제 원화 단가가 지금 이제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한 67만 원, 68만 원 정도 이제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대략 한 70만 원으로 잡고 이제 4주 이제 매수를 하면은 이제 한 280만 원 정도.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제 나스닥 뭐 QQQM을 매수하시던 이제 QQQ를 매수하시던 금액으로 약 300만 원 정도만 이제 매수하시면은 30년 정도 기다리시면 한 주당 대략적으로 이제 QQQ 한 주가 한 1억 6천만 원 정도까지 증가하게 되는 게 이제 복리의 마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30년 후에는 이제 QQQ 한 주만 매도하더라도 이제 3년 동안 이제 매년 5천만 원씩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좀 은퇴 자산이 만들어지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설명드린 거는 이제 물가 상승률 그리고 뭐 양도세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이제 최대한 배제하고 최소한의 금액으로 이제 복리 효과가 이렇게까지 발휘될 수 있다라는 이제 취지로 좀 설명드린 부분이어서 그래서 이제 뭐 꼭 딱 300만 원 뭐 QQQ 4주만으로 이제 은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이 정도면은 이제 최소한의 이제 가장 긍정적인 케이스에서 이제 은퇴할 수 있는 이제 안전장치가 좀 마련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30년이 아니라 그 기간을 이제 20년, 10년으로 이제 줄이시는 방법도 고민을 하시고 그리고 나스닥이 최근 이제 뭐 20%까지 하락한 그런 변동성을 좀 해지하기 위해서 조금 더 안정적인 이제 배당주나 S&P 500 같은 종목을 추가를 해서 내 은퇴 자산의 안전성을 좀 높이는 그렇게 좀 점점점 포트폴리오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투자 방식을 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범곤의 연금수업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는 김범곤 인사드립니다. 자, 부티풀 채널에는 한 3-4번 정도 이렇게 출연하는 것 같은데 오늘도 역시나 ETF와 관련된 이야기와 그리고 연금과 ISA 계좌 관련된 이야기들 주로 전달 드리도록 하겠고요. 각각의 질문 사항들을 하나씩 가져왔기 때문에 제가 질문에 대한 내용 먼저 이야기를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하는 순서대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투자 시장이 좋지 않은 이러한 순간에 빛을 발하는 투자 전략이 있는데요. 바로 자산 배분 투자 전략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자산 배분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요, 이 수익을 극대화시킬 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이 된다. 자, 그러면 위험을 최소화한다라는 것은 결국에 손실폭을 줄이는 그러한 투자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흔히 자산 배분 투자 전략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장기적 투자했었을 때 기대 수익률은 한 연간 한 6에서 한 8% 정도로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 가져온 요 자산 배분 투자 전략의 경우는 흔히 말하는 사계절 포트폴리오 혹은 올웨더 포트폴리오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투자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는 가장 적합한 자산 배분 투자 형태가 아닐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자산군 주식에는요, 이 코덱스 미국 S&P 500, 그냥 쉽게 말하면 선진국 주식이 들어갔는데 그 중에서 그냥 미국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코덱스 미국 S&P 500 지수를 편입을 했고요. 투자 비중은 한 25%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미국 채권을 넣었는데 코덱스 미국 10년 국채 선물. 만약에 나는 국내 채권을 조금 혼합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채권에 일단 편입된 비중이 25%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25% 내외에서는 다양한 채권을 혼합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달러와 관련돼서는 이 코덱스 미국 달러 선물 혹은 달러 그 단기 채권 이렇게 여러 가지 종목들도 있을 수 있는데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종목들도 있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달러 기반의 단기 채권들 이런 것들도 편입해서 운영할 수 있겠고요. 여기 나와 있는 종목은 코덱스 미국 달러 선물 역시나 25% 비중으로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금의 경우에도 금은 많이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에이스 KRX 금 현물 혹은 코덱스 골드 선물 이렇게 종목들이 있을 수 있는데 금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쭉 한번 찾아봐셔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초자산이 금으로 되어져 있는 ETF들을 편입해서 운용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각각의 투자 비중을 25%씩 비중으로 넣어뒀을 때 최근에 시장 충격이 왔을 때가 바로 2025년 4월 7일이거든요. 이때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 종목의 경우는 마이너스 7.55%가 하락을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100%에 대한 부분들을 만약에 미국 S&P 500 지수에 편입해서 투자했다라고 한다면 이게 연간 하락이 아니라 하루 동안 떨어진 게 무려 마이너스 7.55%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채권의 경우는 되려 올라서 3.66%. 근데 이러고 나서 다시 또 채권 금리가 계속적으로 상승해서 채권 수익률이 조금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시장 충격이 왔던 2025년 4월 7일자 기준으로는 미국채 선물 자체가 일단 금리가 조금 하락해서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달러의 경우는 보통 안전자산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폭락됐을 때는 대체적으로 달러 자산이 상승해서 어느 정도 위험을 해지해주는 그런 수단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의 경우는 2.32%가 올랐고요. 그리고 금의 경우는 마이너스 1.48%로 하락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주식에 100% 투자했었으면은 무려 마이너스 7.55%의 하락폭을 가져갔을 텐데 이렇게 각각의 주식, 채권, 달러, 금을 혼합해서 운영을 해보니 실질적으로 1개월 수익률이 몇 %다? 0.84%로 상당히 준수한 이러한 방어력을 보이고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위기의 순간 빛을 발하는 투자 전략, 기본적으로 자산 배분에 대한 투자 전략을 먼저 한번 해보시기를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 계좌들이 있습니다. IAC의 계좌도 있고 연금 계좌도 있고요. IRP도 있고 일반 계좌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금융 상품 중에 한 가지는 반드시 이 자산 배분에 대한 투자 전략을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자산 배분에 대한 투자 전략은 수익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험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투자 전략에 활용되고 있다는 점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커버드콜 ETF의 경우는 하방이 열려 있어서 장기적으로 우하향한다라는 이야기들 많이들 들어보셨는데, 자, 그러면 장기적으로 우하향하게 되면요, 시간 지나면 결국에 빵원으로 수렴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자, 실제로 우하향하는지 우상향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그냥 네이버에만 종목 검색해도 충분히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국내 이렇게 상장되어져 있는 기초자산
투자자산 S&P 500 커버드 콜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종목 이름은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 콜 액티브. 그래서 S&P 500 기반의 타겟 커버드 콜 전략을 활용해서요. 이거의 목표 분배율이 연간 한 7, 8%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7, 8%에 대한 목표 분배율을 지급하기 위해서 옵션 비중이 계속적으로 바뀌고 있는 그러한 투자 전략을 활용하고 있는 커버드 콜 ETF인데요. 자, 일단은 뭐 10년 주기로 이렇게 체크는 했지만 사실 상장된 지가 2022년 9월 27일 날 상장돼서 어떻게 보면 3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한번 차트를 쭉 보시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계속적으로 우하향하겠지라는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얘는 계속적으로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1년 기준으로 뭐 토탈 리턴 수익률을 보시게 되면 11.60%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승도 하면서 실제로 연 7% 또는 8%의 분배금도 지급해주고 있는 이러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국내에 상장되어져 있는 이러한 해외 주식 ETF의 경우는요, 환율의 영향이 받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 1년 기준으로 환율이 상승한 것까지 한번 감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뭐 환율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같은 기초자산이더라도 환차 손이 발생될 수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어느 시점에는 환율 상승에 따른 이익과 그리고 많은 분배금 그리고 이에 따른 주가 이익도 가져갈 수 있는 구간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또 뭐 우하향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들은 조금 달리 가져갈 볼 필요는 있다. 참고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미국에 상장되어져 있는 S&P 50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커버드 콜도 있습니다. 그래서 티커 기준으로는 XYLD라는 종목이 있고요. 자, 얘는 이제 상장된 지가 오래돼서 실제로 이제 우하향하는지 여부 등을 한번 체크를 해볼 수 있는데 일단은 13년 6월 3일부터 25년 4월 1일까지 뭐 기간으로 따지면 약 한 12년 한 6개월 정도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쭉 보게 되면요. 일단은 얘도 목표 분배율이 한 6%에서 7% 정도는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한 12년 정도 이렇게 투자를 했더니 현재 손실폭은 마이너스 4.82% 정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계속적으로 우하향하는 그런 구조들이 되어야 되는데 분배금은 분배금대로 지급하고 그리고 이제 기초자산의 가격은 마이너스 4.82%로 상당히 좀 양호한 편이다. 그리고 데이터를 보시면 알겠지만 오를 때는 또 열심히 올라줬다가 떨어질 때는 또 과격하게 떨어지는 이러한 그래프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기초자산이 이제 국내에 상장되어져 있는 나스닥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커버드콜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타이거 미국 배당 나스닥백 커버드콜 합성 종목인데요. 해당 ETF는 일단 월 기준으로 1%의 분배금을 주고 있고요. 연으로 따지면 또 12%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익률 차트 쫙 한번 보시게 되면요. 실제로 우하향했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얘도 S&P 500과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형태. 그리고도 연간 12%의 분배금을 주고 있는데 자, 근데 1년 수익률 보시게 되면 토탈 리턴 수익률로 6.13%면 실질 수익률은 12%의 분배금을 차감하게 되면 손실로는 한 마이너스 5% 정도는 나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근데 분배금은 12%가 받아줬고요. 그리고 수익률은 마이너스 5%다라고 한다면 결국 내 손 안에 들어온 수익으로 한번 따지게 되면 한 6% 정도의 이익을 취한 그러한 형태의 구조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최근에 이제 시장이 뭐 좋지 않았던 그런 상황들에 대비하더라도 1개월 직전 수익률이 마이너스 3.04%로 나름 괜찮은 흐름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국내 상장 해외 ETF 나스닥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타이거 미국 나스닥백 커버드콜 종목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계속적으로 우하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셨을 수는 있는데 그래프를 보니까 얘도 상당 부분 우상향하는 형태의 그림이 그려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반대로 이제 미국에 상장되어져 있는 기초자산 나스닥백 커버드콜 티커 기준으로는 QYLD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해당 종목도 13년 12월 2일부터 25년 4월 1일까지의 이렇게 수익률 곡선을 한번 쭉 보시게 되면 얘는 최종적으로는 마이너스 35.47%의 큰 손실폭이 발생된 것으로 확인은 해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아마 월 1% 정도의 분배금을 계속 받았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계속적으로는 내가 투자한 원금 이상을 이미 분배금으로 다 회수하고도 추가적으로 뭐 이렇게 이익이 난 건 아니지만 손실이 나더라도 원금 이상의 추가 이익을 계속적으로 받아갈 수 있는 구조들은 얘가 영원으로 수렴하면 사실 지급받을 분배금이 없겠지만 얘는 계속적으로 그래도 우하향하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그림들은 그려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빵원으로 수렴하지는 않았다. 아마 실질적으로는 한 지급받은 분배금만 하더라도 벌써 한 100%는 훨씬 더 넘어가지 않았을까라고 대략적으로 예측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S&P 500 기반의 커버드 콜과 나스닥백 커버드 콜을 한번 쭉 비교해 봤더니 저 같으면 차라리 그냥 S&P 500 기반의 커버드 콜 종목들을 활용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하향하는 이러한 형태를 조금 더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생각들을 잠깐 하게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변동폭이 크면 클수록 사실 커버드 콜 입장에 있어서는 약간의 좀 손실이 좀 생기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러한 단점들을 보완한 최근에 상장된 국내 상장 해외 커버드 콜의 경우는 일단 주가 수익을 많이 쫓아가면서 손실폭과 그다음에 하락폭이 좀 같이 가져가기는 하지만 우리가 우려했던 계속적으로 우하향하는 이러한 형태의 그림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제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기초자산이 미국 채권인 커버드콜 종목도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월 1%의 분배금을 지급을 해주고 있고요. 뭐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라이즈 미국 30년 국채 커버드콜 합성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해당 종목의 경우는 상장된 지가 2023년 12월 14일이다 보니까 아직 1년 정도만 좀 상장된 기간이 좀 짧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가격을 쭉 보시게 되면 1년 수익률이 7.73%, 여기 아래는 자 분배율이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도 실질적인 수익률은 한 마이너스 한 5% 정도가 일단은 주가 하락은 발생됐지만 실제로 분배금 12%를 지급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한 7% 정도의 이익을 가져가고 있는 이러한 상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해당 종목도 마찬가지로 환율의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환율에 대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익과 손실은 공존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연간 12%의 적지 않은 분배금을 주면서도 어느 정도 전체 토탈리턴 수익률이 그래도 음수가 나지 않은 그런 한 해를 보낸 이러한 종목으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미국에 상장되어져 있는 기초자산 미국 채권 커버드콜 티커는 TLTW 종목이 있습니다. 얘는 2022년 8월 22일부터 25년 4월 14일까지 수익률 추이를 봤더니 아쉽게도 마이너스 41.79%, 이렇게 되면 결국 우하향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겠는데,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2022년부터 2025년도 금리가 어땠을까요? 계속적으로 떨어졌으면 채권 가격이 올랐을 텐데 하필 아쉽게도 2022년부터는 계속적으로 채권 금리가 상승하다 보니까 채권 수익률에 악영향을 주는 그러한 나쁜 해를 계속적으로 맞았을 때도 불구하고 일단은 수익률은 마이너스 41.79%, 물론 분배금 수준의 경우는요 한 2년, 3년 정도니까 한 36% 정도는 받을 수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은 해볼 수는 있지만 그렇더라도 계좌에는 아마도 마이너스 10% 이상의 손실이 발생되지 않았을까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커버드콜 우하향하는데 계속적으로 왜 사람들이 투자를 할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뭐 연금이나 관련돼서는 나중에 인출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인출에 대한 방법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렇게 배당같이 내에게 현금 흐름을 주는 그러한 종목들을 활용해서 배당금만큼 인출을 하는 전략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뭐 S&P 500 나스닥 성장 중심의 투자를 하면서 내가 필요한 만큼의 자금을 인출하는 그러한 전략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어떠한 게 편한가라고 했었을 때 내가 성장 중심의 운용을 하면서 매도하면서 내가 필요한 자금들을 잘 찾아다 쓰시는 분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뭐 커버드콜보다는 성장 중심의 운용이 조금 더 나은 대안이 될 수는 있지만 누구나 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필요한 자금들을 계속적으로 매도하는 행위를 통해서 이렇게 내가 인출을 하는 게 쉽지 않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커버드콜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운용하면서 인출하는 이러한 불편함을 조금 덜기 위해서 배당을 많이 주는 이러한 종목들을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인출 목적이 아닌데 내가 커버드콜을 활용한다라고 한다면 그때 반드시 한번 꼭 체크해야 될 것은 나는 계속적으로 재투자를 할 수 있는가 여부 등을 꼭 체크를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 세울 때는 나는 매월 지급받는 분배금 계속적으로 재투자해서 현금 흐름을 키워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또 귀찮
않다 보니까 이렇게 재투자하는 것들도 상당히 놓치는 부분들도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내가 만약에 커버드콜 ETF를 편입을 하고자 한다면, 그리고 나는 아직까지 연금 인출에 대한 계획이 없다라고 한다면 일부는 성장 중심의 비중을 많이 둬서 운영을 해주시는 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인출 목적이 아닌 경우에도 만약에 커버드콜을 넣었다라고 하신 분들은 일단은 꾸준히 재투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현금 흐름을 늘려가는 그러한 전략들을 취해야 된다라는 점 참고로 알고 계시고 그 방향대로 꼭 실천하셔서 여러분들의 투자 목적에 맞는 투자를 계속적으로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도 이제 SCHD를 활용해서 뭐 은퇴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SCHD의 배당금을 또 2배로 늘리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어요. 이게 무엇인가요? 이제 72의 법칙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좀 SCHD 지금 현재 배당률을 계산을 해보면은, 과거에 이제 배당을 줬던 이제 금액을 계산을 해보면은 6년 만에 배당금이 지금 2배로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꼭 72의 법칙이 아니라 SCHD 과거 배당 성장률만 보더라도 정확히 이제 6년이면 배당금이 좀 2배로 증가돼 있습니다. 그래서 꼭 뭐 이렇게 좀 리스크 있는 투자보다도 그냥 꾸준히 안정적인 이제 배당금을 주는 SCHD 종목 하나만으로도 지금 받고 있는 배당금을 2배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시간만 지나도 충분히 좀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배당금 2배를 이제 3배로 좀 늘리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받고 있는 배당금을 재투자만 하더라도 이제 동일 기간에 이제 배당금을 좀 3배로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과거 지급됐던 이제 배당금을 계산을 해보면은 지급된 배당금을 그대로 이제 재투자만 하게 되면 이제 보유하는 SCHD 이제 수량이 증가하면서 10년 지나면은 자동으로 이제 배당금이 3배로 증가하는 마법이 발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이제 3억이라는 금액이 중요한 부분이, 지금 당장 이제 뭐 이 3.5% 배당률로 이제 배당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3년이면은 지금 배당금이 이제 3배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 배당금만으로도 좀 충분히 안정적인 좀 은퇴가 가능한 ETF가 저는 SCHD라고 좀 믿고 있어서 이제 꾸준히 적립식 투자로 좀 배당금을 좀 늘려가는 안정적인 투자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자산을 불리고 계신 작가님도 작년 한 해 동안 실패한 투자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것 어떤 케이스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이제 은퇴 준비, 이제 파이어 이제 준비를 하면서, 저도 이제 되게 이제 짧은 기간에 이제 자산을 좀 크게 불리고 배당금을 좀 크게 늘리고 싶은 좀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 이제 배당 주식들을 보면은 사실 20%가 넘는 이제 고배당 종목들이 많이 존재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대부분 이런 이제 고배당 종목들이 이제 ROC라고 하는 이제 리턴 오브 캐피탈, 이제 원금에서 이제 배당을 지급하면서 이제 원금이 이제 녹아내리는 그런 이제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렇게 이제 원금이 녹아내려서 토탈 리턴, 전체적인 투자 수익과 이제 배당 수익을 합쳤을 때 오히려 자산이 이제 줄어드는 그런 투자 방식이 좀 고배당주 또는 이제 요즘 유행하는 이제 개별주 이제 커버드콜 종목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좀 약간 너무 이제 욕심을 부려서 이제 적은 돈으로 좀 큰 배당금을 만들려고 했던 투자 방식들이 정말 좀 약간 실패로 좀 돌아갔던 사례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작은 돈으로 좀 약간 이제 큰 돈을 좀 쉽게 빨리 불리기 위해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좀 가장 좋아하는 이제 SOXL, 이제 TQQQ 이런 레버리지 투자 방식들이 사실은 뭐 굉장한 좀 변동성으로 좀 유지하기 힘든 종목이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투자를 할 때 이제 투자 시드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복리로 불러갈 시간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이번에 느낀 부분은 이제 감정적인 소모, 주가가 이제 너무 급락을 해서 뭐 내 포트폴리오가 이제 불안해지는 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감정적인 이제 소모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뭐 이렇게 이 투자 시드가 줄어드는 좀 약간 자산 손실과도 같은 좀 부분이라고 보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약에 이런 XOXL이나 이제 TQQQ를 투자를 하면서 이제 더 떨어질까봐 이제 두려워하고 좀 마음이 불안했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 종목은 이제 나한테 이제 맞지 않는 이제 종목이라고 좀 이해를 하시고, 꼭 좀 이제 너무 지수를 이기려는 이제 투자보다는
그냥 지수만큼 상승하는 것만으로도 10년이면은 좀 충분히 자산 형성이 가능한 이제 투자 방법이어서 꼭 그런 이제 고배당 그리고 이제 고 레버리지 좀 투자 방법은 좀 피하는 걸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를 준비를 못하고 퇴직금 1억만 들고 또 은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간혹 이제 1억 정도 투자하면은 월 한 200만 원 정도 그 수익이 발생한다. 뭐 그런 상품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유튜브에 상당히 많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저도 이번에 이제 책을 좀 집필하면서 이제 서점을 좀 많이 이제 방문을 해봤는데 저도 좀 약간 이제 이런 고배당 커버드 콜을 투자해서 이렇게 뭐 20%가 넘는 이제 배당금을 받는 방법을 좀 집필한 이제 책들도 있는 걸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 사실 이렇게 이제 커버드 콜이라는 거는 이제 이 미래의 수익을 오늘의 지금 현재의 배당금으로 좀 대체하는 그런 투자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배당 커버드 콜 같은 경우는 이제 추정 지수 대비 절대 이제 좋은 수익률이 날 수도 없고 그리고 이렇게 고배당을 지급을 하면서 원금이 자연스럽게 이제 녹아내리는 이제 투자 방법인데 지금 당장 이제 고배당이 필요한 이런 은퇴자 분들이라면 필요할 수 있겠지만 이런 투자 방법은 사실 이제 영원할 수가 이제 없는 투자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당장 1년, 2년까지는 이제 커버가 되더라도 그 이상부터는 이제 원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원금 비례해서 발생하는 배당금 자체가 줄어들어서 사실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이제 투자법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커버드 콜은 절대 추정하는 지수를 좀 따라갈 수 없는 투자 방법이어서 정말 추천드리지 않는 방법이고 이제 맥스로 제가 생각하는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이제 커버드 콜의 한계는 이제 미래에셋에서 운영하는 이제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해당 상품이 이제 1년간 한 15% 정도 배당금을 이제 지급해주고 있는데 이런 이제 커버드 콜 상품은 배당금이 지급되면서 한껏 이제 동시에 이제 배당 락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15% 배당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 추정 지수가 매년 15% 이상은 상승을 해야지 원금 손실 없이 원금을 유지하면서 배당금이 지급이 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해당 상품은 이제 나스닥을 기초 지수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거의 마지노선으로 이제 원금을 유지하면서 배당금이 지급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고배당 커버드 콜이어서 이 이상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상품은 오히려 좀 자산이 녹아내릴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너무 이제 욕심을 낸 고배당보다는 안정적인 좀 이런 지수 투자를 지속적으로 좀 추천드리고 그리고 사실 이제 배당금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냥 QQQ나 S&P 500을 투자를 하시고 내가 필요한 배당금만큼 VO를 매도를 해서 생활비를 마련하시는 게 사실은 커버드 콜보다는 훨씬 더 토탈 리턴에서 유리한 투자 방법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절세를 위해서 ISA 계좌를 사용을 하시는데 ISA 계좌에서 맘 편히 한 10년 정도 묻어두면 좋을 만한 상품 하나만 추천해 주신다면요? 사실 이제 많은 이제 투자자분들이 딱 하나 ETF 추천해드리라고 하면은 이제 국내 이제 ISA에서는 이제 코덱스 미국 S&P 500 ETF 정도가 가장 좀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투자는 이제 꼭 무조건 이제 한 개만 해야 된다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한 개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S&P 500 정도가 가장 이제 최선이지만은 이제 ISA 계좌의 장점이 이제 분리과세가 된다는 것 그리고 이제 손익 합산이 된다라는 좀 장점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는 좀 투자 방법이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S&P 500이랑 이제 뭐 에이스 미국 나스닥 100 정도 한꺼번에 투자를 하시면서 일정 부분 뭐 7대3 정도의 비율을 유지를 하면은 오히려 조금 더 이제 플러스 알파적인 수익률을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ISA 계좌의 좀 장점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연금 저축으로 이전할 수 있다라는 좀 장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좀 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사실 투자를 할 때 이제 세금 그리고 이 투자 수익에서 발생하는 이 건강보험에서 좀 자유롭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투자 가능한 상품 중에 가장 이제 세금적인 혜택이 많은 부분이 이제 연금 계좌를 통한 이제 투자 방법입니다. 그래서 꼭 ISA 계좌에서
발생한 이제 수익은 연금저축으로 이전을 해서 이제 건강보험 이제 에도 해당이 안 되고 이제 발생하는 이제 세금도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이제 투자 방법이 ISA 계좌를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ISA 계좌가 가지고 있는 계좌만의 장점도 있지만 연금으로 이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도 한꺼번에 좀 생각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ISA 계좌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 IRP 퇴직연금 계좌에서는 딱 3가지만 사모으고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종목인지 소개해 주신다면요. 제가 이제 투자하고 있는 방식은 이제 뭐든지 다 이제 어떤 IRP, ISA 연금 그리고 미국 직투 계좌에서도 마찬가지고 딱 3가지 그냥 중점으로 해서 좀 메우고 있는데 그냥 IRP에서도 저는 이제 퇴직연금에서도 에이스 미국 나스닥 100, 코덱스 미국 S&P 500,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그리고 30% 안전자산에서는 에이스 미국 채권 혼합 액티브 이렇게 딱 이제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떤 종목을 같은 S&P 500이나 같은 나스닥 종목 중에서도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하는 게 가장 이제 좋냐라고 이제 많이 문의들 하시는데 사실 요즘 이제 ETF들이 이제 뭐 최저 수수료 이런 식으로 좀 광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전부 다 좀 마케팅의 한 일환이고 이제 이런 ETF에 녹아 있는 수수료는 전부 다 이제 수익률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의 수수료가 가장 낮다라고 하는 걸 찾기보다는 어떤 종목에 이제 뭐 1년, 3년, 5년 수익률이 가장 높았는지만 보고 투자하셔도 수수료는 이미 녹아 있기 때문에 최종 수익률이 높은 상품을 고르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꼭 이런 디테일적인 수수료보다는 수익률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직장인 투자분들께는 이런 연금저축계좌랑 IRP 계좌 투자하는 걸 좀 적극적으로 좀 추천드리고 있는데 저희 이제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년 세액공제를 통해서 이제 소득공제를 하면서 이제 13% 이제 이 환급을 받게 되는데 사실 S&P 500의 10년 과거 10년 수익률 연평균 수익률이 13%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연금저축 계좌에 입금하는 것만으로도 13%를 확정 수익으로 좀 돌려받고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이제 연금 계좌에서 S&P 500만 투자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론적으로 26%의 연평균 수익률을 내면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연금 계좌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일반 계좌나 직투에서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혜택이 좋은 방식이 연금 계좌를 활용한 투자 방법이기 때문에 좀 55세까지 장기로 자산이 묶인다라는 걱정보다는 훨씬 더 약간 효율이 좋은 투자 방법이 연금저축이라는 걸 좀 이해를 하시고 은퇴 전략을 수립을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또 나와주셔가지고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끝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주변에서 이제 많이들 이제 요행을 바라는 좀 약간 도박적인 투자 아까 설명드렸던 SOXL이나 이제 적은 돈으로 좀 커버드콜을 통해서 좀 큰 배당을 만드시려고 하는 그런 이 투기성 투자들이 좀 많이 있는 걸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좀 강조드리고 이렇게 장기 투자를 설명드리고 이제 연금 계좌 장점을 설명드리는 부분은 개인 투자자도 이제 기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이제 시간에 힘을 빌어서 장기 투자하는 것만이 좀 최선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오늘 시간 관계상 좀 이제 많은 부분을 다 설명드리지는 못했지만 뭐 단 3개의 미국 ETF로 은퇴하라는 좀 책을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좀 이런 다양한 투자 시뮬레이션이나 투자 방법, 투자 철학에 대해서 왜 미국 주식이 우상향할 수밖에 없고 왜 미국 주식 3개만으로 이제 은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상세히 다뤘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참고해 보셔서 좀 성공적인 은퇴 준비 성공하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이 책이거든요. 단 3개 미국 ETF로 은퇴하라. 사실 또 뭐 투자에 성공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복잡한다고 성공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정말 어떻게 보면 단순한 투자로 원칙을 잘 지켜서 성공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또 여기 작가님께서도 그런 또 표본이시기 때문에 실제로 또 운영을 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실전적인 그런 투자의 경험을 잘 접하시기 위해서는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고 여러분들도 성공적인 은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뽀맨뽀꼬 작가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차라리 현금 흐름 창출할 목적이다라고 한다면 하나씩 놓고 봤을 때 어떠한 ETF를 매수하는 게 좋을지 3개의 종목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도 되겠고요. A 나는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수익률 추이들을 숫자로 한번 보시게 되면요. 무려 29%가 올랐습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고요. 그때 더 사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저렴하게 이렇게 우리가 계속적으로 주식을 사서 모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는 생각들을 가지면서 활용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3번째 질문입니다. 자, 장기 투자를 위해서 S&P 500 꾸준히 사모으는 분들이 많은데요. 요즘 같은 시기에 S&P 500 투자는 어떨까요? 라는 부분들입니다. 자, 먼저 자료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93년도부터 25년도 4월 1일까지 32년 동안에 미국에 상장되어져 있는 S&P 500, 티커 기준으로는 SPY 종목에 대한 수익률 추이입니다. 자, 그래프를 쭉 보시게 되면 32년 동안 무려 1123%가 상승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그래프를 한번 보시게 되면 한번 쭉 올랐다가 움푹 파였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구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전 고점이 깨지고 이제 하락장이 시작됐다. 그리고 나서 다음에 뉴스에 나오게 되면 이제 전 고점을 돌파했다. 보통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사실 주식시장은 이제 상승과 하락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나고 나면 이렇게 우리가 공포에 떨고 있던 그러한 시점이 바로 기회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시장 상황이 많이 불안하다라고 한다면 결국 지나고 나면 그때가 기회였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쓸 돈들은 사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내가 장기적으로 운용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는 그러한 자산들은요, 계속적으로 사서 모으는 형태가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투자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흔히 말하는 S&P 500에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연평균 한 10% 정도 수익을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들 하시는데, 자, 그러면 어느 정도 10%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또 어느 정도 손실 구간도 발생되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93년부터 2024년 그리고 최근 2025년 4월 15일까지의 이렇게 수익률 추이들을 숫자로 한번 보시게 되면요. 일단은 93년도에는 9%가 올랐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연평균 수익률 10%에 근접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94년도에는 손실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2.33%. 자, 그리고 나서 95년도 35%, 96년도 23%, 97년도 25%, 98년도 무려 29%가 올랐습니다. 엄청나게 상승했던 그런 상승장을 가져오게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2000년도 갔더니 마이너스 1.87, 2001년도에 마이너스 17.40, 그 다음에 2002년도에 24.96%로 상당 부분 또 하락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주식시장은 계속적으로 오를 것 같으면서도 하락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없이 떨어질 것 같으면서도 다시 반등을 이어가는 그러한 과정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이다. 따라서 내가 어느 해에 투자해서 많은 이익이 날 수도 있지만 어느 해에는 큰 손실도 발생될 수 있고요. 그리고 한번 보시게 되면 2008년도에 무려 몇 퍼센트? 39.70%의 손실도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투자 공부를 2006년도에 시작을 해서 2006년도에 호기롭게도 12.75%의 수익은 났지만 2007년도 마이너스 4.44, 2008년도에 마이너스 39%의 손실이 발생될 수도 있다라는 것. 따라서 우리가 S&P 500을 장기 투자했었을 때 상당 부분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행위에 있어서는 큰 폭의 하락도 발생될 수 있다는 점 참고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025년도 기준으로 1월 2일부터 4월 15일까지는 현재 S&P 500이 마이너스 10.99%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떨어졌을 때 기회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요. 조금 더 이렇게 저렴하게 이렇게 우리가 계속적으로 주식을 사서 모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는 생각들을 가지면서 장기 투자를 해주시는 게 좀 어떨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93년부터 2004년까지의 단순 연평균 수익률 10.03%지만 내가 투자한 그 해에 10%보다 더 많은 이익도 날 수 있지만 반대로 우리가 S&P 500에 몰빵해서 투자했을 경우 최악의 경우는 마이너스 39%의 손실도 생길 수 있겠구나. 이런 점들도 참고하면서 투자를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이 주식시장은 이 상승과 하락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요. 그리고 이제 하락장이 지나고 나서요. 다시 상승이 시작하게 되면 그때 더 사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할 때는 목돈을 한꺼번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정기적으로 나눠서 적립 형태의 투자를 계속적으로 하는 그러한 방법들을 활용하셔서 우리가 이제 한번 투자하고 말면 사실 상관은 없는데 제가 흔히 말하는 뭐 연금이나 뭐 ISA 계좌 혹은 퇴직해서 우리가 연금을 수령하는 그 시점까지는 사실 엄청나게 장기간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시장 상황에 너무 대응하려고 하지는 마시고요. 내가 계획한 그 계획대로 장기 투자 그리고 분할 매수 그리고 다양한 종목에 분산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자, 항상 노후 준비를 못하고 은퇴를 맞게 된 분들에게 극약 처방으로 제가 월배당 ETF를 계속적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양한 기초자산이 있는 월배당 ETF, 만약에 기초자산별로 하나씩 놓고 봤을 때 어떠한 ETF를 매수하는 게 좋을지 제가 한번 이야기를 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계속적으로 월배당 ETF를 제 영상 채널에서 강조했던 이유들은요. 사실 연금의 인출을 앞두고 계신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월배당 ETF가 상당히 반가운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연금을 인출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 방법은 매월 지급되는 현금 흐름을 가지고 인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배당이라고 하는 월배당 ETF가 있는 것이고요. 사실 월배당 ETF가 생겨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실제로 배당금을 가지고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서 인출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는 대부분 장기적으로 운용하면서 필요한 자금들을 매도해서 인출하는 그러한 형태들로 대부분 운용을 하셨는데, 근데 한 가지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것은, 자, ETF로 우리가 만약에 연금 계좌에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운용을 하게 되면요, 자동 매도가 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직접 주식시장에 들어가서 매도 버튼을 눌러가지고요. 자, 그리고 현금화되는데 최소 며칠 걸린다? 이틀이나 걸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돈을 인출해야 되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매월 연금을 받아 생활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주식시장에 들어가서 증권계좌에 들어가서 내가 필요한 만큼의 자금을 계산해가지고 매도하는 행위가 과연 쉬운 문제일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번 내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ETF를 운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연금을 인출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의 답변을 거꾸로 저한테 한번 준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자금을 인출할 것인지 그런 고민들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운용하면서 인출한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도 발생될 수 있고요. 그리고 시장이 좋을 때는 기분 좋게 인출할 수 있지만 시장이 떨어지게 되면 아마도 인출을 꺼려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실을 확정짓는 게 사실 쉽지 않은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론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가 뭐 이익이 좋을 때는 찾아 쓰는 게 전혀 어렵지는 않지만 손실이 났었을 경우에도 결국에 연금이라고 하는 건 생활비잖아요. 그럼 나는 생활비를 빼야 되는데 손실이 됐는데 또 인출까지 한다라고 한다면 이 2배 이상의 손실이 또 발생될 수 있는 구조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단점들을 유일하게 보완할 수 있는 게 매월 지급되는 분배금을 가지고 내가 생활자금으로 쓰는 형태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번거로움을 덜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월배당 ETF를 강조를 했던 거고요. 따라서 연금을 인출 앞두고 계신 분들 뭐 별다른 고민 없이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는 월배당 ETF를 좀 잘 활용해서 인출 계획을 세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다양한 기초자산 중에 최근에는 금리형 ETF인데 매월 배당 주는 이런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는 일정 비중은 안전자산으로 놓는데 일반적으로 안전자산은 뭐 채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는 자산을 보통 우리가 안전자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금리형 월배당 ETF 뭐 여러 종목들이 있지만 타이거 CD 금리 플러스 액티브, 얘는 한 연간 한 3% 정도의 분배금을 한번 생각을 해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매월 내가 지급받는 분배금의 수준은 목표 분배율 수준인 약 한 3%를 12개월로 나눈 금액도 우리가 이제는 안전자산에서도 일정 부분 배당을 받으면서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러한 상품들이 계속적으로 상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형 ETF를 하나 추천해 주세요라고 한다면 저는 그냥 타이거 CD 금리 플러스 액티브 해당 종목이고요. 다만 1주당 금액이 지금 1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얘가 조금 비싸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금리형 ETF들 중에서 또 월배당 주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꼭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일정 부분은 인출할 때는 반드시 안전자산의 일정 비중을 편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나는 내가 매도해서 인출하기 너무 번거롭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께서는 금리형 월배당 ETF를 활용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국내 주식형 월배당 ETF, 국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일단 편입해서 운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나는 국내 주식은 그냥 피하고 싶어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을 안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 주식형 월배당 ETF 목표 분배율 수준은 약 한 평균 한 5에서 한 6% 정도 되고 있고요. 먼저 첫 번째로 보여드리는 종목 플러스 고배당주, 예전에 아리랑 고배당주 해당 종목인데 해당 종목은 2012년도에 상장돼서 현재까지 꾸준히 이렇게 배당을 주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목표 분배율을 계속적으로 한번 추적을 해보니까 그래도 평균적으로 한 5%에서 많게는 6% 이상의 분배금을 주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10년 주기로 보았을 때도요, 이렇게 쭉 그 차트를 한번 쭉 보시게 되면 떨어질 때는 또 열심히 떨어졌다가 최근에는 또 많이 상승하는 이런 구조들. 그래서 안정적으로 한 5% 정도 배당을 받고자 한다면은 국내 주식형 ETF들 중에서는 사실상 플러스 고배당주만한 것도 없다. 다만 우리가 항상 이렇게 배당받는 목적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은 배당도 많이 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기초자산도 계속적으로 상승해서 나에게 많은 이익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보통 이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근데 명확한 것은 이 목표 분배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상대적으로 성장성은 낮아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들을 조금 고려하셔서 차라리 현금 흐름 창출할 목적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목표 분배율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자산을 혼합하는 형태의 인출이 가장 적합한 인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타이거 은행 고배당 플러스 탑10 이름 그대로요. 자, 은행주 관련돼서 배당 많이 주는 종목 10개를 포트폴리오로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는 월배당 ETF입니다. 해당 ETF도 목표 분배율은 한 5에서 6% 정도 수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직전 1년 수익률을 봤더니 21.09%로 사실 계속적으로 우리나라에는 현재 금융주들은 아직도 계속 강세를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국내 주식형 월배당 ETF 또 한 가지 추천 좀 해주세요라고 한다면 타임폴리오 코리아 플러스 배당 액티브 종목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종목은 액티브 상품이다 보니까 일단은 펀드 보수가 조금 높은 편이고요. 일단은 한 목표 분배율은 5% 이렇게 평균으로 적어놨는데 실제로 직전 1년 기준으로는 한 6%에서 거의 7%에 근접한 분배금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조정장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많이 하락한 부분들도 있지만 직전 1년 기준으로 수익률 보면 한 7.33%로 적지 않은 선에서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월배당 ETF 중에 국내 주식을 선택한다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3개의 종목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도 되겠고요. A 나는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내가 편입하고자 하는 국내 비중만큼 다양한 종목을 섞어서 운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해외 주식형 월배당 ETF, 국내 상장 해외 ETF들 중에서 그래도 하나 뽑는다라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슈드. 다만 이제 최근에 해외 배당 과세 관련돼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탈은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시가총액 기준으로만 보더라도요 1조 8,743억 원 상당히 덩치가 큽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종목이 있고요. 목표 분배율 수준은 평균 한 3.4% 정도. 그리고 해당 종목은 배당 성장 이다 보니까 앞으로 계속 이게 배당률이 조금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많이들 투자를 하고 계신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주가 이익도 계속 우상향하는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겠지라는 판단에서 많은 분들이 선택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따라서 월배당 ETF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요. 가장 1번으로 들어가는 종목이 슈드 기준으로 슈드보다 분배율이 좀 높다라고 한다면 이제 고배당으로 가는 거고요. 슈드보다 분배율 수준이 낮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S&P 500 나스닥
그래서 나는 슈드를 기반으로 성장 중심으로 가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S&P 500 또는 나스닥의 비중을 높여주면 되겠고요. 반대로 나는 슈드 기준으로 슈드보다 조금 더 높은 분배금 수준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고배당 ETF들을 선택하면 되고, 나는 내가 원하는 분배금은 그래도 나는 6% 이상을 원해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커버드 콜을 포함해서 운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점 참고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해외 주식형 커버드콜 두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도 인출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나는 목표 분배율이 한 6에서 7%면 은퇴 생활이 가능하다. 나의 연금은 6, 7%면 충분하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이 많이들 매수하는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타겟 커버드콜 1호의 경우는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슈드 기반의 커버드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선적으로 슈드가 한 몇 퍼센트 정도 반영이 됐냐면 약 한 85% 정도 비중은 슈드가 반영이 되어져 있고요. 나머지 15%가 S&P 500 커버드 콜로 편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6에서 7% 정도 목표 인출률을 가지고 내가 연금 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보통 1호를 많이 선택하고요. 자, 두 번째로는 2호의 경우는요, 목표 분배율 수준이 1호보다 약 한 3% 정도 높습니다. 따라서 높은 만큼 슈드의 비중은 약 한 60% 정도가 되고요. 나머지 40%가 S&P 500 기반의 커버드 콜이 포함되어져서 운용이 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인출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다라고 한다면 저는 보통은 목표 분배율 수준에 맞춰서 내가 은퇴 생활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한번 계산을 하는데요. 자, 보통 1억 원당 만약에 목표 분배율이 10%다라고 한다면 연간 한 1,000만 원 정도 1억 원당 인출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뭘 선택하는 게 좋다?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타겟 커버드 콜 2호를 선택하는 게 좋고요. 아니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 자산에서 한 6에서 7% 정도만 연간 인출하더라도 은퇴 생활이 가능하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께서는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타겟 커버드 콜 1호를 선택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1호를 선택하는 것과 2호를 선택하는 것의 가장 큰 차이는 목표 분배율의 차이도 있지만 사실상 커버드콜 비중이 낮을수록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그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성장까지 조금 고려할래요 라고 판단되시면 1호를 선택하면 되겠고요. 성장보다는 나는 안정적인 인출이 중요해 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2호를 선택해도 무방하다라는 점 참고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도 월배당 ETF 다양한 기초자산들은 있는데 사실상 채권 ETF도 있고요, 리츠도 있고 여러 가지 국내 채권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선택하고자 한다면 일단 첫 번째 기초자산은 국내 주식형, 이거는 취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국내 주식형으로 한 5, 6% 정도 계속적으로 고배당을 지급받고자 한다면 국내 주식형 편입해 볼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슈드를 편입하고자 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나는 한 3.4% 정도의 목표 분배율 수준을 가지고 배당 성장을 이뤄내겠다, 그런 선택을 하신 분들은 슈드를 꼭 포함시키기를 권장드리고요. 자, 그리고 인출을 앞두고 계신 분들, 사실 인출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변동성을 줄이는 겁니다. 그때 대표적인 게 S&P 500 기반의 커버드 콜과 그리고 슈드를 혼합하는 형태도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인출을 앞두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1호와 2호를 가지고 적절히 혼합하는 형태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참고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외에도 많은 종목들은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한 종목들에 대해서만 알려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다양한 월배당 ETF 관련된 부분들 제 영상에 오셔도 매월 분석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영상들도 같이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책에서 배당률이 연 12%인 월배당 ETF 포트폴리오를 제가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댓글을 봤더니 월 1% 배당 주는 이러한 종목들이 어디 있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2% 만드는 이 포트폴리오는 뒷부분에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실제로 연 12% 이상 분배금을 주는 커버드콜 종목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최근 직전 1개월 수익률 기준으로 어느 정도 방어력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기초자산은 미국 주식 관련돼서 라이즈 미국 AI 밸류체인 데일리 고정 커버드콜. 자, 직전 1개월 수익률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7.73%, 변동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 종목도 미국 테크 100.
그죠? 그러면 기술주와 관련된 부분인데 얘도 수익률 보면 마이너스 6.37%.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러한 기초 자산이 직전 1개월 기준으로 많이 떨어졌구나. 한번 뭐 나스닥 떨어진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많이 떨어졌습니다. 다만 또 아래 내려갔더니 마이너스 1.63%로 뒤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방어력이 좋았다 이렇게 써 있는데요. 자, 해당 기초자산은 자산 배분형입니다. 그래서 라이즈, 테슬라, 미국채, 타겟, 커버드콜, 혼합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혼합이다라고 한다면 일정 부분은 주식이고요. 나머지 일정 부분은 채권의 형태로 혼합되어 운용되고 있는 이러한 ETF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만 100% 가져가게 되면 사실상 변동폭이 크지만 이렇게 채권이 혼합되어져 있는 형태들은 가격 변동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이제 기초자산이 테슬라이다 보니까 이 테슬라의 약 한 30% 정도 비중이 반영이 되어져 있을 거고요. 뒷부분에는 이제 미국채 타겟 커버드콜이니까 나머지 70% 정도의 비중은 이렇게 미국 채권 커버드콜 종목이 혼합되어져 있는 형태다. 그래서 직전 1개월 수익률로는 우리가 주식형 이러한 커버드콜 ETF보다는 상대적으로 방어력이 좀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네 번째로는 미국 주식 관련돼서 코덱스 미국 나스닥배 데일리 커버드콜 해당 종목도 마이너스 7.77%로 하락폭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자, 다섯 번째 종목도 미국 주식 라이즈 미국 배당백 데일리 고정 커버드콜 해당 종목도 마이너스 7.97%로 직전 1개월 수익률이 상당 부분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목표 분배율 수준은 12% 이상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15%짜리들도 있습니다. 제가 목표 분배율은 일부러 일단 안 붙여놨는데 한번 쭉 찾아보시게 되면 현재 나열되어 있는 모든 종목들은 목표 분배율이 월 1%를 초과하는 종목들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12% 주는 게 어디 있어 이렇게 자꾸 물어보시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앞에 뭐라고 써 있나요? 목표 분배율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준다라는 것은 아니고 한 여기 정도의 목표 분배율을 지급하기 위해서 계속 운용되고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다음은 기초자산이 국내 주식들 보시게 되면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것들이 방어력이 좋은 건데 국내 주식 라이즈 200 위클리 커버드콜의 경우는 대략 직전 1개월 수익률이 2.74%로 상당히 좋은 방어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내 주식 플러스 고배당주 위클리 커버드콜 마이너스 1.52%. 그럼 직전 1개월 동안 미국 주식보다 우리나라가 좀 방어력이 좀 좋았나라고 한번 판단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또 미국 주식보다는 조금 우리나라 국내 주식이 좀 덜 하락했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국내 주식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콜. 그러면 얘네들은 기초자산이 일단은 우리나라 코스피 200 지수 또는 우리나라의 고배당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들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번째로는 미국 주식 코덱스 미국 AI 테크. 그러면 역시나 여기도 자 AI 테크 관련된 미국 주식 수익률 보면 마이너스 5.37%로 변동폭이 크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국내 주식 코덱스 금융 고배당 탑10 타겟 위클리 커버드콜 해당 종목도 마이너스 1.51%로 방어력이 상당히 준수했다.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미국 주식 관련돼서 타이거 미국 나스닥배 타겟 데일리 커버드콜 자 마이너스 직전 1개월 기준으로 5.18%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국 주식 코덱스 미국 S&P 500 데일리 커버드콜도 마이너스 6.25% 얘도 손실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산 배분형입니다. 코덱스 테슬라 커버드콜 채권 혼합 액티브 해당 종목도 테슬라 커버드 30% 나머지가 채권 70%로 이렇게 혼합되어져 있는 형태들이다. 그래서 이 분배율을 많이 주는데 이렇게 혼합되어져 있는 형태들의 가격 변동이 그리 크지 않은 형태들 이런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내가 운용하는 스타일에 따라서는 나는 그냥 가격 변동을 크게 가져가고 싶지 않아요 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주식과 채권을 적절히 혼합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혼합되어져 있는 종목들을 활용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어력이 상당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종목은 에이스 미국 빅테크 7. 자,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9.48%로 상당히 많이 기초자산이 하락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섯 번째는 타이거 미국 AI 빅테크 10 여기도 마찬가지로 빅테크 관련돼서도 수익률의 변동폭이 상당 부분 컸습니다. 자, 다음은 기초자산이 미국 채권들로 쭉 구성되어져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종목은 타이거 엔디비아 국채 커버드콜. 요거는 조금 오타가 있는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혼합형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미국 주식과 그다음에 국채가 혼합되어져 있는 형태의 커버드콜이다. 그래서 아마 이때 엔비디아가 좀 많이 떨어졌었나 보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5.38% 직전 1개월 수익률로 상당 부분 좀 좋지 않은 그런 한 달을 보냈고요. 자, 그리고 미국 채권의 경우는 대부분 이렇게 단합한 건
아니지만 월 1%, 연간 12%의 분배금을 주고 있고요. 지난 1개월 기준으로는 뭐 그냥 저냥 뭐 마이너스 3.9% 정도의 하락폭을 가져가고 있는데 이게 뭐 주식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덜 떨어진 거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에는 주식 떨어지면 채권이 올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판단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최근에 또 이게 반대로 이게 주식은 떨어졌는데 채권 금리가 계속 상승하다 보니까 채권 가격에도 계속적으로 악영향을 주고 있는 형태입니다. 다만 주식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방어력이 좋았다 이렇게 해서 방어력이 좋았다라는 표현 쓰고 있으니까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상대적인 기준이다 이렇게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도 미국 주식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 마이너스 7.93%로 변동성이 상당히 컸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끝에 두 종목 코덱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 타겟 커버드 콜도 마이너스 7%, 그다음에 미국 채권 솔 미국 30년 국제 커버드 콜 얘는 마이너스 5% 정도의 손실을 발생했던 그런 한 달을 보냈습니다. 따라서 목표 분배율 연 12% 이상 주는 커버드 콜 종목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한 20종목 이상이 현재 12% 이상 목표 분배율을 주고 있는데 자, 중요한 것은 12%보다는 12%를 얻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시장 상승은 일부 포기해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이 좀 잘못 생각하시는 게 이 커버드 콜만 계속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이 커버드 콜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일반적인 ETF도 한번 가서 살펴보시게 되면 아마도 커버드 콜 ETF보다 더 많이 하락한 그러한 형태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할 때는 같이 상승하지만 상대적으로 덜 상승하면서 분배금을 지급하는 거고요. 하락할 때는 또 동일하게 하락하면서 또 분배금을 지급하는 이러한 종목들로 생각하시면 되겠지. 일반적으로 무조건 커버드 콜이다라고 해서 상방이 막힌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 잘못된 생각이고요. 하방은 열려 있으니까 나중에 빵원으로 수렴하는 거 아니에요 라는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조금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의심 간다라고 한다면 소액이라도 한번 매수해 보시고 가격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목적과 나의 투자 스타일에 맞는지 아니면 틀린지 그런 여부에 따라서 내가 선택하는 것이지 세상에 약간 좀 이유 없이 나오는 상품들은 없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보통 분배율이 높다라는 것은 일단은 많은 분배금을 지급하지만 우리가 성장 목적으로 장기 투자하는 데는 일부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해당 종목들이 적합한 분들은 언제 적합하다? 내가 연금 자산을 인출하고자 할 때 활용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자, 월배당 ETF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슈드의 인기 상당합니다. 자, 근데 다른 상품을 이렇게 슈드와 함께 투자하면 수익률과 배당을 모두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해당 종목이 어떠한 것인가요? 라는 질문 사항인데요. 앞서서도 잠깐 설명드렸듯이 자, 슈드와 그리고 S&P 500 커버드 콜을 이렇게 혼합하는 형태의 전략이면요. 어느 정도 많은 배당금과 일정 부분 수익 상승에도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략 들을 활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일부 이제 이미 혼합되어져 있는 하나의 종목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혼합되어져 있는 종목을 내가 직접 혼합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개의 종목을 선택할까 아니면 혼합되어져 있는 각각의 종목을 가지고 내가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운용할까, 그거에 따라서도 분배율과 수익률의 차이가 발생이 됩니다. 자, 대표적으로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이후의 경우는 슈드가 약 60% 그리고 S&P 500 커버드 콜이 40% 정도 편입이 되어져 있고요. 자, 이것을 따로 떼어놓고 전략 2번으로 가시게 되면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그냥 60%를 매수를 하고요. 자, 그리고 S&P 500 기반의 코덱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 커버드 콜 액티브를 40%를 편입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일단은 비중은 동일하죠. 슈드의 60% 비중 동일하고 S&P 500 커버드 콜도 40% 비중으로 동일하게 운용되는 그런 운용 전략을 내가 수동으로 만드느냐 아니면 만들어진 것을 활용하냐, 이 두 가지 방법들을 한번 비교를 해볼 수 있는데요. 자, 분석 기간은 2023년 6월 22일부터 2025년 3월 6일까지의 기간이고요. 자, 목표 분배율 수준을 보시게 되면 전략 1번의 경우는 연간 10%인데 전략 2의 경우는 연간 5.47% 정도의 분배금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동일한 기간의 누적 수익률은요, 전략 1번의 경우는 8.57% 정도만 상승했는데 전략 2의 경우는 수익률이 무려 25.51%로 상당 부분 많은 차이가 발생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자, 배당 수익률의 경우들도 전략 1의 경우는 18.48%인데요. 전략 2의 경우는 10.44%로 분배율 수준에서는 조금 부족한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토탈 리턴 수익률을 보시게 되면 전략 1번의 경우는 27.05%, 전략 2의 경우는 37.95%인데 자, 그러면 어떠한 선택들을 할 수 있냐? 나는 그냥 10% 분배금을 알아서 주는 걸 선택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요, 이때는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타겟 커버드 콜 2호, 제가 이름을 조금 줄여놨네요. 타겟 커버드 콜 2호까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니다, 나는 한 적당히 한 5, 6% 정도는 내가 지급받는 분배금으로 생활하고 나머지 한 5% 정도는 직접 매도해서 현금 흐름을 만들겠다라는 이러한 전략을 갖고 계신 분들이더라고 한다면 이때는 혼합형이 아니고요,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한 60% 비중 매수하시고 나머지 금액을 코덱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 커버드 콜 액티브에 40%를 투자하게 되면 내가 한 5% 정도는 배당받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내가 종목을 매도해서 인출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역으로 한번 전략 1의 경우는 10% 분배금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토탈 리턴은 27.05%지만 전략 2에는 37.95%로 뭐 수익률 기준으로는 약 한 10% 정도 더 많은 이익이 발생된 거죠. 자, 그러면 나는 분배율을 한 5% 수준 더 받는 걸로 내가 목표를 정했다라고 한다면 이익을 한 5% 정도 깎아서 내가 인출한다고 가정하면 전략 1과 전략 2의 토탈 리턴 수익률 비교하게 되면 이때도 당연히 전략 2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나타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흔히들 조금 이렇게 귀찮아서 미국 배당 다우존스 타겟 커버드 콜 2호를 많이들 선택하시는데 개인적으로는 내가 조금 운용하면서 그리고 시장 상황들을 조금 대응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혼합형 형태보다는 각각의 기초자산들을 섞어서 여러분들이 직접 혼합 형태를 만드는 것도 어떻게 보면 괜찮은 투자 전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출에 대한 부분들은요, 우리가 언제 돈을 빼야 되냐, 사실 매월 계속 매도해서 인출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한 연배당으로 한 5%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한다면요, 여러분들이 인출하고자 하는 5%를 제외한 1년 동안의 생활비는 일단은 매년 초에 미리 빼놓고, 그죠? 그리고 나서 매월 쌓이는 이러한 5%의 분배금을 같이 합산해서 인출하는 그러한 형태의 전략을 세우게 된다면 사실상 전략 1보다는 전략 2가 조금 더 효율적인 투자 전략과 인출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인출을 앞두고 계셨다라고 한다면 슈드와 저는 개인적으로는 S&P 500 커버드 콜 혼합 전략을 잘 활용하는 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인출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자, 사회초년생 ISA 계좌 1억 원 모으기. 사실 1억 원 모으기에 대한 부분들요, 한번 우리가 매월 얼마씩 저축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기간이 일단 정해질 것이고요. 자, 그리고 각각의 기대 수익률에 따라서는 미래의 평가 금액의 차이가 발생되는데 하나씩 보시게 되면요. 자, 내가 매월 50만 원씩 저축할 수 있다. 그러면 1억 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려 200개월을 저축을 해야 됩니다. 자, 기간으로 따지면 16년 8개월 상당히 깁니다. 내가 만약에 25세에 보통 25세에 취업을 하나요? 25세에 취업하게 되면 내가 1억 원 만들기 위해서는 40살까지는 계속적으로 저축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다만 이 기대 수익률에 따라서 연 3%, 5%, 7%, 9%. 자, 만약에 내가 투자 수익이 좋아서 9%가 되게 되면요, 16년 8개월 뒤면 무려 2억 3천만 원의 자금을 내가 손에 얻을 수 있게 되고요. 나는 안전자산으로 운영하고 싶어요 라고 해서 연 3% 정도의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 운용하게 되면 이때는 1억 2,900만 원 정도의 내가 자금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이 투자 기간이 적어도 한 10년 이상이다라고 한다면요, 너무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일부는 조금 공격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나는 매월 100만 원씩 저축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1억 원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기간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약 한 100개월 정도 필요하고요. 자, 연 기준으로는 한 8년 4개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연 3%가 되게 되면요, 1.13억 원.
자, 근데 재미난 거 한번 보시게 되면요. 내가 50만 원씩 200개월 했었을 때 연 3%면 1억 2,900만 원이 되는데, 자, 100만 원씩 100개월을 내가 투자를 했었을 때 연 3%면 되려 내가 미래에 가져갈 수 있는 평가 금액이 조금 낮아지게 됩니다. 한 1억 1,300만 원 정도. 자, 그러면 이러한 차이들이 계속적으로 왜 발생되냐면 투자 기간이 길고요. 그리고 고정적인 수익이 계속적으로 반복 재투자된다라는 가정하에는 어떤 효과가 발생되냐면 복리 효과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투자 기간이 길면 길수록 미래에 내가 얻어낼 수 있는,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은 더 커지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보통 저축을 시작할 때는 이제 나중에 돈을 더 많이 벌면 저축을 시작해야지 이렇게 많은 사회초년생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소액이더라도 내가 10년 투자하는 것보다 20년을 장기적으로 복리 투자했었을 때 복리 효과가 더 커진다라는 거. 그래서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간에 투자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투자 기간이 길면 길수록 수익률은 계속적으로 개선되는 이러한 형태들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적은 금액이라도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그러한 투자 습관들을 들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150만 원 저축한다라고 한다면 1억 원 달성 기간은 줄어듭니다. 66개월 정도 줄어들게 되고요. 다만 3%로 운용하게 되면 1억 약 한 900만 원 정도를 내가 손에 가져갈 수 있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자, 그리고 200만 원을 만약에 내가 매월 저축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1억 원을 만드는 데는 약 한 50개월 정도 걸리지만 3%로 투자하게 되면 약 한 1억 600만 원 정도를 내가 얻어낼 수 있는 그러한 수익률로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적은 금액이더라도 장기간 투자하면서 여러분들의 급여 수준이 올라가는 만큼 매월 저축액도 계속적으로 증액하는 형태의 투자를 장기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10년 이상의 투자를 좀 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그래도 기대 수익률 적어도 한 7% 정도는 가져가 보는 게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이고, 자, 그러면 7%를 만들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비중을 가져가야 되는지 그 부분을 지금 자료 화면과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원금 손실이 없는 현재 예금이 이제 한 3%짜리도 많이 보기 어려워졌는데, 자, 그래도 안전자산에 내가 100% 투자하게 되면 연간 3%는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 가정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 S&P 500에 내가 투자하게 되면 기대 수익률 보통 다들 10%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32년 동안의 S&P 500의 연평균 수익률 한번 계산했더니 연간 한 10% 정도를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안전자산에 100% 투자하게 되면 내가 연간 기대할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은 당연히 3%가 되는 것이고요. 나는 S&P 500에 몰빵했다라고 했었을 때 장기 투자했을 경우 내가 얻어낼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은 약 한 10% 정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을 한번 절반씩 가져간다라고 가정했을 때 나는 안전자산의 50%를 투자하고요, 위험자산의 50%를 투자한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이때 내가 얻어낼 수 있는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은 약 한 6.52%. 그래서 나는 여러 가지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섞어서 그래도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6.52% 정도는 가져가고 싶어요 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50%는 안전자산 금리형 ETF를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50%는 S&P 500에 이제 기초자산을 두는 이러한 ETF 상품을 선택해서 장기간 운용하면서 중간중간 1년에 한 번씩 리밸런싱을 통해서 비중을 맞춰주는 과정만 잘 이뤄낸다면 실제로 내가 장기 투자했었을 때 그래도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한 6% 정도까지는 얻을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가지고 장기적인 투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나는 6% 가지고는 조금 부족해요, 조금 더 높다, 나의 기대 수익률은 조금 더 높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반대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안전자산의 비중을 줄이고요, 위험자산의 비중을 높이면은 충분히 또 내가 그만큼의 위험을 가져가면서도 더 많은 높은 기대 수익률을 챙길 수 있는 이러한 구조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비중을 가지고 우리가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을 섞어서 몇 % 정도의 목표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 운용할 것인지 한번 충분히 생각해 보시고 이거에 맞춰서 포트폴리오 비중을 두고 장기적인 투자를 하는 게 성공적인 투자가 될 수 있다라는 점 참고로 꼭 기억해 주시면서 자산 배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안전자산과 위험자산 잘 혼합해서 장기적인 운용을 하시면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그 납입 원금 1억 원 기준이 아니라 투자 수익이 많이 나서 더 빨리 1억 원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8번째입니다. 자, 목돈을 힘들게 모았을 때 투자 대신 맘 편히 묻어두고 싶은 분들도 계십니다. 자, 금리가 낮아지면서 일반 예적금보다는 그러니까 일반 예적금이 더 메리트가 없어졌는데, 자, 현금을 어느 계좌에 옮겨 놓으면 좋을까요? 라는 부분입니다. 자, 일단은 목돈이 생기신 분들, 예금이 과거에는 많이 높았는데 최근에 예금 금리 낮아지고, 그리고 나는 투자를 잠깐 좀 쉬어가고 싶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일단은 금리형 ETF를 잘 활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는 금융자산이 많아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되시는 분들, 보통 예금을 많이 가입하고 계셨다가 예금의 그냥 단점이다라고 해야 될까요? 뭐 장점은 뭐 1년 있으면 확정된 이자를 주는 건 장점이지만, 단점은 내가 굳이 나는 이자를 받아도 지금 당장 사용은 하지 않아도 되는데 1년 딱 지나니까 이제 예금 만기가 도래하는 거죠. 그때는 내가 원치 않아도 예금 이자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이렇게 순간이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는 나는 해당 이자를 받지 않으면 현재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는데, 해당 이자를 어쩔 수 없이 수령하게 됨으로써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되는 경우들도 발생될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그러한 위험들을 조금 피하면서 내가 목돈을 잠깐 어딘가에 맡겨놓는데 가장 적합한 투자처가 바로 금리형 ETF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금리형 ETF의 종류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략적으로 한 5개 정도 이렇게 화면에 나타내져 있고요. 제가 직전 1년 기준 수익률을 쭉 한번 비교했더니 가장 높은 게 바로 라이즈 머니마켓 액티브 종목이 일단 가장 높았습니다. 그래서 3.73%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러한 금리형 ETF들은 대부분 다 장기 자산으로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원금 손실 가능성 있는 거 아니에요? 보통 질문하시는데, 오늘 사서 오늘 팔지만 않으면 원금 손실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러한 금리형 ETF의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계속적으로 조금씩 이자가 쌓입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이렇게 표현되는데, 그러면 언제 귀속되냐? 이것은 해당 ETF를 여러분들이 매도할 때 그때 발생되는 수익에 대한 부분들이 뭐로 잡히게 된다? 이익으로 잡힌다. 따라서 목돈을 우리가 보통 예금의 경우는 1년 기준으로 만기가 도래해야지 확정된 이자를 주지만, 이러한 금리형 ETF는 우리가 흔히 뭐 파킹 통장이라고 하는 이 CMA 통장과 거의 흡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한 6개월 정도만 보유하면 돼 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그냥 매수해서 6개월 뒤에 매도하게 되면 6개월 동안 쌓인 수익을 내가 가져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직접 매도하기 전까지는 수익으로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금융자산이 많으신 분들, 그리고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나는 좀 피해야 된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해당 금리형 ETF들을 잘 활용해서 귀속 연도를 조금 조정하는 그러한 형태로도 활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윳돈이 있거나 잠깐 목돈을 담아둬야 되거나 아니면 투자를 잠깐 쉬어갈 때는 이런 금리형 ETF들을 활용하셔도 좋고요. 아니다, 나는 자산 배분 형태의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자산 배분의 안전자산은 그냥 금리형 ETF에 담아놓고 운용하셔도 무방하다라는 점 참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리형 ETF,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파킹 통장처럼 잘 활용하게 되면 안전하게 일정 부분에 따른 기간 이익도 얻을 수 있는 장점들이 존재하고, 현재 금리 수준은 앞으로는 조금은 떨어지기는 할 겁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예상해 볼 수 있는 1년 기준의 직전 수익률은 아마 3%는 조금 많은 기준이 아닐까. 근데 다만 뭐 직전 1년 기준으로는 가장 높았던 수익률들이다라는 점도 참고로 표를 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9번째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노후를 위해서 ISA 계좌를 활용하는데요. 자, 은퇴 후 월 300만 원 정도 현금 흐름을 만들고 싶다면 현재 기준으로 어떠한 것들을 얼마씩 사 모으면 될까요? 라는 부분입니다. 자, 일단은 은퇴 후 세전 300만 원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매월 사야 되는 금액들보다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목돈들을 가지고 어떠한 포트폴리오를 매수했었을 때 한 월 300만 원 정도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지 예시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현금성 자산, 타이거 CD 금리 플러스 액티브 안전자산이고요. 얘는 한 목표 분배율 3% 정도 매월 배당 주는 형태로 우리가 운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금액은 한 10% 비중이니까 3천만 원 정도 매수를 하게 되면 1년 있다가 나에게 한 90만 원 정도 연기준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자, 중요한 건 월 배당이기 때문에 연간 분배금이 아마 12개월로 쪼개져서 매월 지급될 거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슈드는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연간 3.4%, 비중은 한 5%로 잡았습니다. 왜냐면
자, 우리가 3억 원을 가지고요. 자, 월 300만 원 현금흐름 만들기 위해서는 목표 분배율 수준이 그래도 약 한 12% 정도는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뒷부분에 가면 커버드 콜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세운 목표는 월 300만 원 현금흐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일단 슈드의 많은 비중을 편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5% 비중 1,500만 원 정도 반영을 했고요. 자, 그럼 1년 있으면 예상 분배금은 한 51만 원 정도, 물론 매월 지급할 거지만 연 단위로는 한 51만 원 정도를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슈드와 커버드콜이 혼합되어져 있는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타겟 커버드콜 2호의 경우는 연간 10%의 목표 분배율, 그래서 한 20% 정도 비중을 편입을 했고요. 매수 금액은 한 6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때 1년 동안에 내가 지급받을 수 있는 예상 분배금 수준은 약 한 연간 6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자, 다음은 S&P 500 기반의 커버드콜 종목입니다. 코덱스 미국 S&P 500 데일리 커버드콜 OTM. 자, 얘는 목표 분배율이 한 15% 정도 되고요. 30% 편입해서 3억 기준으로는 약 한 9천만 원 정도를 매수를 했고요. 자, 예상 분배금은 1년 기준으로 1,350만 원 정도를 아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기초자산이 나스닥백 커버드콜, 코덱스 미국 나스닥백 데일리 커버드콜, 해당 종목도 연간 한 15% 정도가 되고요. 비중은 30% 반영해서 약 한 9천만 원 정도를 매수를 해야 됩니다. 이때 예상되는 분배금은 1,350만 원인데, 자, 근데 S&P 500 기반의 커버드콜도 연 15%, 나스닥백 커버드콜도 연 15%.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자, 일단은 뭐 S&P 500보다는 나스닥 100의 변동성은 큽니다. 자, 그러면 나는 변동성은 조금 줄이면서 그래도 많은 분배금을 조금 지급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냥 나스닥 100 기반의 커버드 콜은 삭제하고 S&P 500 쪽으로 조금 더 많은 비중을 편입해서 운용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다, 나는 그냥 온리 커버드 콜로만 구성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냥 현금성 자산 빼버리시고 슈드도 빼고요. 뭐 2호나 아니면 S&P 500 둘만 혼합하더라도 한 50%씩 섞으면은 한 25%니까 우리가 25%의 한 절반 정도니까 한 12.5%의 목표 분배율을 만드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러 가지 현금성 자산과 그 다음에 커버드콜 아닌 ETF들도 혼합돼서 운영될 수는 있는데 사실 뭐 샘플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조합을 통해서 일단은 목표 분배율 수준만 잘 갖추게 된다면 일단은 기본적인 장단점에 대한 부분들은 분배율이 높으면 뭐가 안 좋다? 성장성은 조금 제한되고 분배율이 낮으면 변동성은 커지는 만큼 성장성도 일부는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인컴 자산 배분형은 그냥 제가 조금 좋아하는 종목이에요. 그냥 쭉 추적했더니 그냥 저냐 뭐 주식과 채권이 절반 정도 혼합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커버드콜 비중도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에이스 글로벌 인컴 탑10 솔 액티브 종목 한 연간 한 7% 정도 목표 분배율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얘는 한 5% 정도 1,500만 원 매수하게 되면 예상 배당금 수준은 한 105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보통 이제 분배율 얘기를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세금, 배당소득세는요라는 질문들 하시는데 사실 배당소득세 뭐 계산 뭐 15.4%를 빼게 되면 그 부분이 이제 세금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지금 아직 그 해결되지 않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배당 과세와 관련돼서 연금저축과 ISA 계좌는 어느 정도 좀 얘기 나왔는데 이 연금저축과 IRP는 도대체 이중과세를 어떻게 피해갈지에 대한 내용은 아직 조금 나오지 않고 있어서 그 부분이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나오게 되면 관련 내용에 대해서도 영상 통해서 실질적인 세금을 차감했을 때 세후 배당소득은 또 어느 정도 되는지는 참고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종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낼 수 있겠으나 각각의 목표 분배율 기준으로 우리가 투자하고자 하는 비중을 잘 가중평균하게 된다면 목표 분배율 수준의 매수 금액을 만들 수 있고요. 다만 중요한 건 목표이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의 배당이 지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월배당 ETF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반드시 뭘 점검해야 된다? 포트폴리오를 점검해서 나의 목표 기대 수익률 혹은 목표 분배율을 계속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할 필요는 있다. 꼭 기억해 주시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자, 지난번 출연 때 IS 계좌에 1억 원을 넣고 원금을 지키면서 매월 100만 원의 현금 흐름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더 많은 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에 이번 질문 사항에도 다시 넣었는데요. 자, 일단은 원금을 지키면서 1억 원으로 100만 원 만드는 거는 사실 불가능하다라는 점을 먼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자금을 인출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빼서 쓰는 거기 때문에 사실 내가 투자한 종목이 계속적으로 오르면서 내가 인출하면 어느 부분은 내가 인출률보다는 수익이 높으면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계속 퍼다 쓸 수는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억 원으로 매월 100만 원 만들기 위해서는 월 1% 정도 분배금을 주는 이러한 커버드콜 ETF를 활용해야 되는데, 자, 대표적으로 타이거 미국 나스닥백 커버드콜 합성 해당 종목의 경우는 지난 29개월간 계속적으로 1%의 뭘 줬다? 분배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종목은 2022년 10월 달, 그러니까 9월 달 정도에 탄생되고 첫 배당은 언제 줬냐면 10월 달에 1주당 100원을 줬습니다. 그리고 11월, 12월에서 이제 2022년도에는 287원 정도의 분배금을 줬고요. 23년도도 12번 다 줘서 1177원, 그 다음에 24년도는 1274원, 그리고 2025년도에는 이제 뭐 3월달까지는 있을 건데 제가 데이터를 지금 2월달 것까지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231원 정도를 주고 있는데, 자, 그러면 1주당 분배금을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1억 원을 매수했었을 때 29회차 동안 어느 정도까지의 배당을 주었는지를 제가 한번 쭉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2022년 10월 4일 기준으로 처음 매수를 합니다. 이때 한 1,505원이었고요. 투자 금액 1억 원을 가지고 매수하게 되면 보유 주식 수는 9,945주가 됩니다. 자, 이때 1주당 분배금은 100원이었기 때문에 지급받은 분배금은 자, 99만 4,530원 정도를 지급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계속적으로 나는 지급받은 분배금을 재투자하지 않고 썼다라는 가정이고요. 그리고 뭐 이제 다음 달에 이제 뭐 주당 97원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누적적으로 배당을 얼마나 줬는지를 한번 추적을 해보니까, 자, 29회차 기준으로 누적 분배금은 2,952만 7천원 정도를 직접 지급받게 됩니다. 자, 이것을 월 평균으로 한번 나눠보게 되면 약 한 100만 원 정도를 29회차 동안 평균적으로 수령한 것으로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원금을 얘가 지키고 있냐, 솔직히 가장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2022년 10월 4일부터 2025년 4월 15일까지의 가격을 한번 쭉 비교했는데, 최근 주식시장이 좋지 않은 것을 감안했었을 경우에도 누적 수익률이 0.8%. 자, 이 말은 일단은 29개월 동안은 뭘 지킨 거죠? 원금은 지키고 무려 얼마를 인출했다? 내가 2,952만 7천원을 인출했던 괜찮은 그런 기간을 보낼 수도 있고요. 앞으로 미래는 또 알 수 없습니다. 나스닥이 계속적으로 우하향하면서 시장에 충격이 가해진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원금 손실 가능성도 발생될 수는 있지만, 우리가 배당을 12% 정도 주면 당연히 원금은 고갈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했었을 때, 실제로 한번 뭐 미래는 알 수는 없지만 이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시뮬레이션은 돌려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일단 월 1% 배당 주는 타이거 미국 나스닥백 커버드콜 종목의 경우는 지난 29개월 동안 무려 2,900만 원 정도의 배당을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원금은 아직까지는 지켜지고 있구나, 이런 것도 참고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만 주의하실 상황은 원금 지키니까 무조건 사면 원금이 손실이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느 시점에 투자했는지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2022년 10월 4일 날 매수 금액이 한 1,055원 정도 됐는데 현재 가격이 1,135원 정도 됐고요. 자, 그러면 뭐 요 기간 동안에 뭐 주식 시장이 많이 오르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 환율의 요인들도 있지만, 앞으로 비슷한 형태의 수익률이 계속적으로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뭐 배당금을 많이 받으면서 원금을 더 지켜내거나 아니면 더 많은 수익 혹은 더 적은 손실도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정들을 한 번은 조금 고민해 주시면서 이러한 계획들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원금을 지키면서 계속적으로 매월 100만 원 현금 흐름은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불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차이점들만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자, 부티플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뭐 이렇게 이벤트를 좀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자, 일단은 연금과 관련돼서 내가 지금 연금 뭐 여러 가지 IRP 뭐 내가 잘 관리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일단 부티플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착순 한 50분만 대상으로 연금 자산을 직접적으로 점검받을 수 있는 기회 드릴 테니까요. 신청 방법은 댓글 통해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전 시간에 왔을 때 책을 한 권 썼었는데 최근에 책을 한 권 더 썼습니다. 그래서 이 복잡한 연금 사실 영상만 보게 되더라도 많은 영상들이 있지만 머릿속에 동동동동 떠다니잖아요. 그랬을 때 조금 더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에 있어서는 일단은 김봉곤의 월 300만 원 평생 연금을 통해서 300만 원 연금 만드는 그러한 방법들을 배우실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2탄은 55세 전 연금을 키워라는 실제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서 상담했던 여러 가지 케이스별 상담 사례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연금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공부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책을 통해서도 개념 정리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김봉곤의 연금 수업 그리고 부티플 채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ETF 투자와 연금 관련된 이야기들 전달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출연하면서 그 채널에도 찾아주셔가지고 연금과 관련된 ETF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 앞으로도 꾸준히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The most powerful AI chips in the world will be made right here in America. 保留采取一切 with Taiwan Semiconductor. have them made by TSMC. TSMC forms new and deeper roots in America.